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기사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우리 정부에서도 가장 먼저 이제 들여온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일부 기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싼 게 비지떡일 수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백신을 곧 맞아야 되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저 백신은 위험한가? 혹은 뭔가 그 확률이 뭐 떨어지는 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하는 백신은 일단 백신의 타입도 다르지만 네. 처음부터 개발 목적이 달리 출발된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단 옥스퍼드 팀하고 처음에 계약하는 조건부터 옥스퍼드 팀이 제안했던 것이 이게 전 세계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공공재다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출발한 거고요. 그래서 네. 수익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미 개발 단계부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떨어지거나 뭔가 안 좋은 점들이 많아서 싼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성을 남기지 않겠다는 그 처음의 네. 마음 그것 네. 때문에 네. 싼 가격인가 보죠? 그래서 WHO랑 개발 초기부터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들과의 첫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게 이제 올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또 내년부터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도 역시 다국적 제약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처럼 팩트들을 체크해 가고 있는 이제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한 영국에서도 이 제품을 안 쓴다라는 말에 대해 이게 팩트가 틀렸다라는 보도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의 구매 물량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선구매한 게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100밀리언 도즈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매한 게 60밀리언 도즈인 GSK랑 사노피 거고요. 그 다음에 노바백스, 그 다음에 화이자, 그 다음에 얀센. 일부 보수 언론의 만약에 프레임으로 저걸 만약에 보도한다면 영국 정부는 아직 임상도 완료돼 있지 않은 백신을 확보했다고 거짓 발표했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는 그 영하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20도에서 보관하고 또 생산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빠르게 지금 생산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정말 미국과 영국에서도 제한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그 미국이나 영국의 전 인구가 맞는 생산량으로는 화이자나 모더나라도 충당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미국, 영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의 신뢰성과 그 생산에 대한 확대성이나 보편성이나 그런 잠재라고 봤을 때 각 나라마다도 제품별로 확보한 물량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많은 이유도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이 다냐? 이후에도 지금 3상에 들어가 있는 백신이 67종이 있고 계속 추가적으로도 계속 임상에 성공하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은 얀센 거는 1회분이 한 회 접종으로 끝나는 거지만 나머지 백신은 전부 다 2회 접종하는 백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백신들이 2회 접종 백신이 아닌 단회 접종 백신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양상이 될 거고요. 또 지금 임상의 한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산부나 또는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 대상까지 포괄하는 백신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달리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 변수, 그다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계속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뭐 1월, 2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을 때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그 방침에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전 세계인들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백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같이 발맞춰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형국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보건복지 상임위를 경험하면서 사실은 뭐 정부가 못할 때는 질타도 해야죠. 그게 국회의 기능이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빠르게 요구를 하는 게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뭔가 결과만 보고서는 계속 질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를 야당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지금 백신 사태도 보면은 전문가위원회에서 그동안의 그런 여러 가지 검증을 하면서 봤을 때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물량 확보나 계약이 가장 빨랐던 거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왜냐하면은 7월달, 8월달에 그런 WHO가 봤을 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도 여러 우리가 말한 백신 중에서도 가장 3상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출발선상에서는 가장 선도주자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가격적인 면 그리고 생산 물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지점 그런 팩터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물량을 확보한다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갖고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자는 것들이 그 근거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내막을 알면서도 만약에 질타한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사실관계 파악 안 하고 결과만 갖고서는 주장하는 정말 야당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게으른 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데 시간도 저는 되게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시간에 R&D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추는 게 더 좋을 것인가, 더 연구진들하고 의논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 확인들을 해나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냥 놔둘 수만도 없고 잘못된 정보가 자꾸 흘러나가는 거에 대해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꼭 필요한 이 팩트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선 계속 체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